네, 안녕하세요. 김기룡 소장입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올해 면접 쪽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실적,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경기 지역이 외고, 서울 지역이 외고, 가고, 영주고, 그 다음 전국에 있는 자사고별로 경쟁률이 전부 다 조금씩 다 틀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이게 뭐냐면,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는 이제, 초등학교가 138개, 고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38개 교육 이렇게 있는데, 저희 쪽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는 금옥여고죠. 이 혁신학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학교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25명, 그 다음에 학년당 학급이 10학급 이상인데, 일반 학교는 여기는 5개 학급, 교장 번호는 자율적, 교육과정은 다양화, 그 다음 교육 형태는 학습자 중심, 교육 내용은 학습 능력, 향상 및 인성교육, 교원 업무는 전문성 신장, 업무 부담 경감, 교육청 지원은 4년 동안 4억, 그러니까 연간 1억 원씩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학교를 왜 가락동에서는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위가 잘리는데요. 조금 맞춰주실래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 실적인데요.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이 혁신학교의 고등학교들이 평균적으로 0.57명이 들어갑니다. 서울대 진학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에서는 이 혁신학교를 가면 우리는 거의 서울대는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보면 금옥여고를 가면 무슨 유배를 당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혁신학교고 뭐고 간에 우리는 진학실적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절대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비강남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그 속마음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중앙일보에서요. 자녀를 외고 자사고에 진학시키는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72.5%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비강남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도 비강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은 72.5%가 아니라 100%겠죠. 그죠? 관심은 다 있는 거죠. 근데 가나 못 가나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비강남 지역의 외고 자사고가 쏠림 현상을 약화하는 데 기여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59.9%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폐지되면 비강남 지역의 대입 경쟁력이 현재보다 떨어질 거냐 이렇게 했더니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건 굉장히 테스트 마크입니다. 반반 비슷하게 나타났죠. 왜? 집값 때문에. 너무 비싸잖아요.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 거기 가면 또 강남 지역 애들이 또 너무 막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학교냐면 대원외고예요. 대원외고가 딱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원외고 진학을 한 학교에서 보통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대원외고를 가면 항상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전부 강남판이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은 소외감 같은 느껴요. 강남 쪽에서만 거의 한 50, 60% 이상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덕이 좋고 대일이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좀 소외 현상을 느끼셨나. 공부 잘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보는 학종의 문제점이 어떤 거 있냐, 이렇게 봤더니 교사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거든요. 지금 청이 나와 있는 게, 학교 프로그램과 담임교사의 능력이 좋을수록 유리하다라고 교사청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어요. 45%, 그 다음 대학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교사들이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은 34%고 39%고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거의 반수 정도가 실제 대학에서 공정하게 일반고를 평가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입학관리처장들하고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통적으로 다 30%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학종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게 학종이라는 게 1학년 2학기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학년 1학기까지 뭘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내년에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지도 굉장히 결정하기 힘들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쪽에 대해서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과가 뭔지를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특목고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내 진로를 탐색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과목표라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목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일 큰 효율성은 뭐냐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고를 진학하더라도 그 1학년 1학기부터 아니면 2학기부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는 특목고 안 가니까 애가 어디를 가야 될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고요. 일반고를 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고는 카운셀링 기능이 거의 없어요. 특목고는 카운셀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학지도 컨설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서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일반고는 그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만약 일반고를 생각하시면 3학년 초기에는 무조건 얘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진로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방송국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딱 하는데 뭐 스카이캐슬이 뭐 어떤 거예요? 뭐 저거 뭐 물어보던데 PD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한 70%는 진짜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담 삼아 저희들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한번 보겠어요. 스카이캐슬의 진실은 뭐냐면 이 스카이캐슬에서 얘기하는 이 학교는 절대 강남이나 양천구에 있는 목동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신 경쟁 치열하지만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예서라는 학생이 서울의대를 바라는데 예서처럼 서울 지역의 6개 대학과 의대나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포스텍 정도를 바라는 학생한테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대, 경희대 이런 쪽을 바라고 있는데 예서처럼 그렇게 돈을 수십억씩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진실은 뭐냐면 제가 제일 생각하는 수십억 쓸 바에야 건물 빌딩을 사주는 게 낫다. 뭐하러 고생하면서 애를 공부를 시켜가면서 수십억을 컨설턴트를 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수십억 가지고 그래 빌딩 하나 사서 그냥 편하게 월세 받아먹게 하는 게 낫지. 대학이야 뭐 솔직히 말해서 어느 대학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죠? 요즘은 이런 소리 좀 해서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배우감을 이렇게 찾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체력이 돼요. 그러니까 인물이 못생겨도 좋고 키도 작아도 좋고 뭐 스카이 안 나오면 어떻고 지방대학 나오면 어떻고 그냥 건물이 있으면 그걸로 좋다는 저는 그게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의대를 자꾸 가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의학에 꽂혀서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의사를 바라는 거지. 이게 뭐 사회적 명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보면 의사 되자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쪽 공영제 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의사 되겠다는 애들이 적은 거예요. 동구권에 가면 옛날에는 의사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기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떠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일 그런 경우라면 만일 의사를 내가 직업을 선택을 했더니 월봉이 5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어머님들 보내시겠어요? 유럽이 딱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500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의사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이게 따따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십억은 제가 보기엔 진짜 과장된 거고 뭐 한 달에 많이 써봤자 몇백 정도 쓰지 않겠어요? 그 대입 사교육비에 5분의 1만 투자해도 특목이나 전국권 자사고 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효용 가치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면 일단은 애를 안 보기 때문에 고혈압이 안 제가 항상 생각하는 뭐냐면 애를 보고 있으면 혈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거든요. 애를 안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대학교 1, 2학년 때 군대를 빨리 보내거든요. 어머님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지겹게 입시 막 하다가 이제 군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수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짜증을 내시는 거야, 이게. 아니,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냥 있으면 좋은데 왜 얘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 거야. 근데 휴가를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시는 1시 돼서 집에 들어와요. 그 다음 나갈 때 되면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돈을 받아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돈 받아갖고 술 먹고 거주망태 돼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 다음 얼굴을 거의 못 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휴가 마지막 날 돼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 간격, 6개월 간격으로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권 자사고는 어머님들이 많이 목동거나 양정이나 한가람이나 뭐 이렇게 신문이나 보내잖아요. 매일 보는 거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너 이번에 수행 어떻게 했니? 이번에 모의고사 어떻게 칠 거니? 내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명덕이라도 보내고 나면 일주일에 애를 안 보잖아요. 일주일 안 본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동안 어머님들이 자유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필라테스라도 뭘 하든 애가 간섭하는 애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예서처럼만 해라. 저는 속마음이 그거 아니겠나 싶어요. 예서가 굉장히 안 좋은 애로 나오는데, 인간성이. 근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 얘가 더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들의 속마음은 그래, 예서처럼만 해라. 그렇게 악착같지만 좀 해줘라 이런 거죠.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거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서울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이제 재지정에 대한 1점에서 100점까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합산 총점이 100점 만점인데요. 여기서 60점 이상이면 재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60점을 못 맞을래야 못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 컷을 점수를 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10점을 올리자. 그 다음 항목도 너무 자사고에 유리하게 돼 있더라. 그것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무튼 10대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 인천 하늘고 용인 외대부고를 제외하고는 전 학교가 다 재지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사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들은 제가 보기에는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 합격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북 지역의 상상고. 상상고는 80점으로 전북 교육감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상상고에서. 근데 어젠가 최종 결정이 전북교육청에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80점을 하겠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상상고에서는 만약 재지정 떨어지면 헌법소원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소원이 아무튼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걸려 있습니다.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 전국권 자사고가 현대충문고하고 상상고하고 이쪽에서 헌법소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일단 이쪽을 가접수를 시켜줬어요.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강제 배정 당하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종 결정이 언제 나냐면 3월 중순경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3개월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올해 고입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모든 교육청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손 놓고 있어요. 이 헌법소원 결정이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거든요. 만약 헌법소원을 상상고 측에서 제기한 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전의 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정기고, 후기고 다시 나눠지고요. 그 다음 정기고는 따로 뽑고 떨어지면 후기고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기각이 되면 작년과 비슷한 게 이렇게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고하고 전국권 자사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울은 전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는데 다른 지역이 굉장히 비평준화, 평준화가 섞여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일산만 해도
고양시 쪽하고 파주시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보는데 요 결정이 아무튼 3월 중순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제가 점쟁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분위기는 자사고 쪽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소원이 이게 그쪽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 스카이캐슬 보면 피라밋 이렇게 이게 입시 피라밋이거든요. 이게 어머님들이 최고로 치는 학교가 여기잖아요. 여기 영재고, 그 다음에 바로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그 다음에 쉽게 전국권 자사고, 그 다음에 전국의 외고. 근데 전국의 외고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고 실적이 일반고에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로서의 효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3,592명이 다예요. 그 다음 전국의 국제고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 인천 빼고는 그렇게 국제고도 진학 실적이 좋지 않더라. 이거 다 합해봤자 인원이 한 6, 7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대, 연고대 다 합하면 정원이 11,000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입시 피라밋에 들어있는 애들이 아무리 다 합쳐봤자 11,000명 아닌데요. 그럼 얘네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 전국의 의대, 그 다음 카이스트, 포스텍 다 합하면 애들이 무조건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무조건 진학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진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턱 먹고 가는 게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왜? 가보니까 그러면 이 산술적인 걸로만 딱 보면 무조건 의대도 가야 되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동 지역만 해도 실질적으로 뭐 하나고나 뭐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학생의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20%는 스스로 진학을 안 해요. 1, 20% 정도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항상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이 정원의 20%는 학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반 전형에 사회통합 전형 빼고요. 일반 전형의 20%는 항상 자기들이 나중에 결과를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잘못 뽑은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그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능 점수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석차를 볼 수도 없잖아요. 원점수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A, B, C, D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A라는 학생만 뽑는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 근데 A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강남의 모 중학교를 가면 어떤 과목은 A가 50%가 넘어가요. 60%까지도 가요. 그게 A인 거예요. 뭐 A를 뽑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A는 4%였는데. 근데 저희 양천 지역만 해도 A 되는 비율이 30에서 35%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4%를 선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적중률이 80%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잘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계기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18년 저희들이 이제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 유형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 서울 지역에 내신 10% 이내에 있는 학생의 비율을 학교 유형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반고는 8.5%입니다. 자사고는 18.5%. 자사고가 어디냐면 서울 지역이 자사고이기 때문에 하나고도 포함됩니다. 하나고, 양정고, 한가라고, 희문고가 다 포함이죠. 18.5%가 10% 이내 학생이고요. 외고 국제고에서는 44.4%예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당연히 내신 경쟁이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10% 이내면 일반고는 당연히 이 비율이 10%가 돼야 정상인 거죠. 근데 줄어들었잖아요. 1.5%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비율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외국 국제고 쪽으로 다 쏠렸다는 거죠. 인문계열이니까 그렇겠죠. 자,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경쟁률. 세종과고가 이제 2019년에 일반 4.35, 2018년 비교하면 한 20, 30% 올랐어요. 경쟁률 자체가. 그 다음에 서울과고도 2018년, 그 다음에 경기과학부도 이쪽 비해서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과고, 영재고는 왜 이렇게 올랐나?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는 보면 학교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이 전부 다 이제 심하게 떨어진 학교예요.
자, 민사고는 발표를 안 했는데요. 2017년에 2.7, 2.5, 1.6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민사고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요. 저희들이 보기 1.6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고는 재작년에 4.5에서 3.6에서 2.5까지 떨어졌어요. 여자는 3.1이고요. 남자는 1.98인데요. 외대부고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세 개 지역을 나눴는데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뽑았어요. 하나고식으로. 그래서 항상 경쟁력이 높았던 게 자연계열입니다. 4.1이었는데 반으로 떨어진 거죠. 2.1로 떨어졌어요. 전체를 통합하니까. 상상고는 올해 대박을 쳤습니다. 남자애들은.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남학생들은 다 붙었어요. 아무튼 뭐 걔네들이 당연히 붙어야 될 애들이지만 아무튼 다 붙었죠. 여자는 2.9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청운고도 2.0에서 1.6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 포철고도 많이들 지원했는데 3.6에서 1.9, 광양제철고도 2에서 1.4, 북일고는 올해 국제과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뽑았는데 1.28로 떨어졌고요. 반타작한 거죠. 김천고만이 작년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CNC 학원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튼 하늘고는 6.5에서 반으로 딱 떨어졌죠. 3.68. 세종가고 환승가고 다 올랐어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애들이 들쑥날쑥했을까 이런 걸 보는데 일단 이 전국권 자사고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고는 전체 과목을 다 봅니다. 내신은 1학년 1학기부터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인성 100분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어머님들이 학생 입장이면 이 학교에 성떡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탁 드시나요? 목동지역에서 특히 기피 대상이 민사고입니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잘 안 가려고 그러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영어 때문에 그래요. 양천구 쪽은 생각보다 수학과학이 강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영어 면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어도 면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국어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왜? 어느 쪽으로 다 쏠려있냐면 영재과학부 쪽으로 다 쏠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도외시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강남 애들이 왜 민사고는 50불 이상 왜 들어가나요? 걔네들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과거로 가든 영재고로 가든 영어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내 의견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민사고 지원하는 데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양천구 쪽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요. 어디? 상산고 쪽. 상산고나 외대부고 쪽으로. 자, 외대부고는 5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역사 중 이제 2학기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크게 나눠진 건 없죠. 근데 나눠진 건 뭐냐면 공통 면접이 항상 셌는데요.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고식으로 개별 문항으로 올해를 바꿨습니다. 상산고는 국어, 영어, 수학 옛날에 5개 과목이었는데 그 다음에 체육까지 들어갔는데요. 국영수는 필수고 사회과학 중 하나를 택이라도록 만들었어요. 상산고에서는 왜 이렇게 입학 전형을 좀 쉽게 만들었냐면 뭐 헌법소원 걸리고 막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서 이탈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그래서 조금 낮췄어요. 그래도 떨어진 거죠. 경쟁률이. 하늘고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늘고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든 말든 인천공항공사 돈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 어차피 나오니까 신경 안 씁니다. 청운고는 올해 3학년 2학기로 확대됐는데 이 확대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청운고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신했습니다. 경쟁력이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의 복병을 2개를 만났는데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철고는 작년하고 똑같았고요. 광철고도 다름이 없었는데 김천고는 바꿨어요. 김천고는 생각이 뭐냐면 항상 라이벌 관계가 북일고예요. 김천고, 북일고가 실질적으로 졸업생 대비 진학 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어떤 애는 북일고가 나고 어떤 애는 김천고가 나고 막 그런데 서로 간에 라이벌 의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김천고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1.48인데 북일고는 거의 3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입학 전형을 쉽게 만들었어요. 3개 과목 중에 국영수 중에 택 2를 하고요. 사회과학 중에 택 1을 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북일고는 그 반면에 좀 쉽게 만들려다가 나중에 돼서 마음을 바꿔서 한 개 과목은 B에서 A로 상향 조정 가능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5개 과목과 기가 음리체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1단계는 1.5배수 선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일고는 자신한 게 뭐냐면 한 개 과목을 B를 A로 만들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반토막이. 경기 지역 학생이 지원이 많은 학교일수록 타격이 심했습니다. 어떤 학교가 많으냐면 민사고, 외대부고, 상산고, 포출고, 그 다음 당연히 경기 지역 외고. 이쪽에서 왜냐하면 경기 지역은 평준화 비평준화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이나 전부 다 불안 심리를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대한 두려움 같은 게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입시 동시 일정은 전국권 자사고가 대부분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전국권 자사고들이 전부 생각하는 방향이 뭐냐면 서울 지역의 학생을 못 잡으면 우리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도록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이 대에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유일한 지역. 경기 지역도 영향을 받고 다른 지역 다 받는데 서울 지역만 무풍지대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쪽에서 못 받으면 그쪽에서는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입학 전형별 유불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사고나 북일고는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북일고도 뭐 음리체 이런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고 5개 영역 면접 100번 이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 외대부고는 급품 지원이 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원외고가 작년 올해 계속 1.77대 1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의 이제 대원외고는 틀이 딱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애들만 지원을 한다 이런 거. 하나고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대부고도 그렇고 요 정도 돼야 이제 하나고를 지원하지 요 정도 돼야 외대부고를 지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떨어지든 말든 일단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경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권 자사고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조금 떨어진 거죠. 양정고는 이제 2018학년대 1.56대 1에서 1.14로 떨어졌고요. 이화여고도 2.44대 1에서 1.55로 많이 떨어졌죠. 한가람고도 1.52에서 1.37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그 1단계 추천도 없었어요. 그 다음 여자는 3.31에서 2.95로 조금씩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전국권 자사고 가는 길이 조금 더 오픈이 된 거예요. 서울 지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역권 자사고하고 전국권 자사고하고 동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마음이나 학부모들 마음이나 그럼 차라리 전국권 자사고를 일단 지원하자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권 자사고 쪽의 인기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울권 외고의 일반 전형 경쟁률은 대원은 1.76, 1.76 계속 그거예요. 재작년 2017년에 1.67에서 오히려 올라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1 턱걸이를 했다가 올해 확 올라왔어요. 2.16. 이건 전부 목동 지역에서 지원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순전히. 대일도 1.64에서 2.0으로 올라왔고요. 한영도 1.7에서 2.0. 제가 보기에는 목동이나 강남이 한영은 순수하게 강남입니다. 한영외고는 강동구에 있는데 이 강동구에 지원하는 학교는 광진구도 아니고요. 강북구도 아니고 성북구도 아니고 전부 강남 서초구 이쪽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순수하게 강남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외고 인기가 떨어졌으면 국제고 인기가 떨어졌으면 얘네들이 1.6이 아니라 1.5로 떨어져야 되는데 2.0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강남이나 목동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문계열을 갈 바에야 고생스럽게 일반 학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 쪽으로 국제고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게 빠진 학교가 작년에 1.51을 기록한 이화 1.44. 우리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이화여고를 가라고 그래도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화여고를 갈 바에야 떨어지겠다. 면접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화여고가 한가람이나 목동보다 진학 실적이 한 2배 정도 좋습니다.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내가 내신은 이렇게 탁 대보고 있다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여학생들은 얼마나 좋아요. 이화를 가면 돼요.
이하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 있는 한가람이나 목동이나 진명을 생각하신다면 인문계열 학생님 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외고는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뭐 미달입니다. 계속 미달이고 저희 학원에서도 서울외고 가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서울국제고는 2.25, 2.77, 3.30 확 올라왔어요. 3대1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서울국제고는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지역에서 다 지원을 해요. 구별로. 명덕외고만 해도 강서구, 양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전체 구에서 다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공립이기 때문에 학비가 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고보다 더 쌉니다. 기숙사고 이걸 감안하시면. 경제적인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서울국제고로 가야 돼요. 이 기숙사비가 15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요. 근데 나머지는 식비입니다. 식비만 들고요. 실제 기숙사비는 15에서 16인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싼 학교예요. 일반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진학 실적이 명덕의 이것보다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학원비 이런 거 안 들겠다. 그 다음에 기숙사비도 싸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제고 인기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경기권 외고는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간 게 뭐 고양 국제고가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역은 평준화 비평준화 이게 말이 심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 제일 심하게 떨어지는 데가 과천외고 미달이 나와버렸어요. 김포외고도 미달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1단계 레이싱 컷을 우리 학원생들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 붙은 학생들을 보니 이렇더라는 얘기죠. 대원외고나 서울국제고는 우리 쪽에서 간 애들은 전부 다 국어, 영어, 사회거든요. 3개 과목 전부 올해였습니다. 명덕외고 영어과는 학교생들이 전부 올해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과는 2학년 2학기 국어까지 내렸습니다. 외고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영어를 일단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를 봐요. 그래서 1.5배수에 맞춥니다. 그랬더니 1.5배수에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A로 딱 보니까 딱 떨어졌어. 그럼 거기서 스톱이에요. 근데 이게 1.5까지 맞추려는데 보니까 그렇게까지 가도 다시 2.0이에요. 그럼 0.5를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떨어내는 게 국어 사회 순으로 떨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국어 보고 그래도 1.7. 그럼 다시 떨어내고 그래도 1.6 다시 떨어냈더니 2학년 2학기 국어에 가니까 비로소 1.5가 맞춰졌더라. 그러면 그게 내신 컷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에서 딱 맞추기가 힘들죠. 그죠? 1.7이었는데 국어까지 내려와서 1.7이었어요. 그래서 사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1.4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7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덕외고 경쟁률이 2.02대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경쟁률이 1.5대 1이 아니고요. 1.7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그걸 빼고 나니까 1.5m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위쪽으로 잡습니다. 동점자 같이 다 이걸 하거든요. 딱 맞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명덕외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최소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는 무조건 A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학년은 최소한 국어 사회는 무조건 A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심하려면 여기 보면 도구는 2학년 1학기 국어까지 내려왔잖아요. 2학년 2학기까지는 그래도 국어 사회를 2학년 2학기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어 국어 사회. 영재고 가고 경쟁률의 상승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입시 일정이 완전히 틀리게 된 거예요. 입시 일정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영재고 5월에 시험 치고 떨어지고 과학고 8월에 다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 떨어져도 전국권 자사고나 일반고 둘 중에 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일정이 자사고 통합고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과거 영재고는 경쟁률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회적으로 이공계 쏠림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권 자사고가 재지정 연도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과학고를 지정 취소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예산 늘리겠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 취소는 이런 쪽에 대해서 무풍지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고는 작년보다 일반적인 선발 인원이 증가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12명이 올라갔어요. 임직원 전형이 없어졌거든요. 완전히 없어지고 12명이 들어서 그만큼 이제 일반 전형이 확대된 거죠. 그 다음 수능 전형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수능을 늘려야 되겠다, 뭐 30%로 이제 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사회 분위기도 수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고는 특징이 뭐냐면 8대2예요. 학종이 8이고요. 학종을 포함한 수시가 8이고 그 다음에 정시가 20 정도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수시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도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그 다음 강남 목동 상계 지역 이외의 학교 학생들은 지원 학교를 하나고에서 많이 변경을 했어요. 이제 한 몇 년을 당하다 보니 지원해도 잘 안 뻗어주더라는 게 인식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고 지원할 생각을 예초에 안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학교 학생 한 명도 못 갔고 재작년에도 한 명도 못 간 거예요. 근데 올해 내가 지원을 해서 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1등도 하나고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산고는 가장 비중이 큰 게 지원자 중에 누구냐면 경기 지역입니다. 근데 경기 지역이 평준화 비평준화가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비평준화 학생들은 당연히 지원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평준화 학생들도 약간의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지원율이 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의대 입시 수능 확대를 이렇게 서울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쪽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상산고는 이 3번을 많이 생각했어요. 영재고 시험 칠 수 있고 과학고 시험 칠 수 있고 그리고 떨어지면 상산고를 지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컨설팅 해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안 했어요. 왜 지원을 안 했냐면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영재고 한번 시험 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종가고 시험 쳤더니 또 떨어지고 이번에 상산고를 넣어서 또 떨어지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 깔끔하게 그냥 일반고 강서를 가는 게 낫겠다. 양정을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차라리 신복을 가는 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 탈락의 남학생들이 안 온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넣어봐 그러지만 그렇게 넣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이거예요. 양천구에서는 특히나 이 지원 성향이 심합니다. 영재고 치고 과학고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일반고 가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일반고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재고 가고 전국권 전사학고 중에서 뭔가를 전략을 새로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다 시험 보자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용인 의대부고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물어보면 하나고와 거의 비슷하게 용인 의대부고로 가고 싶어요. 왜? 의대를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가는데 상산고처럼 8대2의 비율로 수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하나고처럼 8대2의 비율로 수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얘가 거의 5대5예요. 거의 5대5 균형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수시, 정시. 그러니까 이제 외대부고 쪽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나니 인문계열 학생들이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요즘 성적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지원하면 예전에는 인문계열 따로 뽑아주고 국제계열 따로 뽑아줬는데 이걸 자연계열 학생들하고 통합 선발하잖아요. 이게 하나고식으로 뽑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하나고가 실제 선발을 하고 나면 7대3이나 8대2의 비율로 자연계열 성향의 학생들이 뽑혀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보면. 그 다음 인천 하늘고는 이 지원비 중에 아무래도 인천에 있다 보니 그 경기 지역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입시 동시 일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해를 본 대표적인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이 인천 하늘고는 면접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공통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공통질문을 보고 있어도 이거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대학교 교수님한테 한번 보여봤어요. 어느 학교 면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가린 상태에서 교수님 이거 한번 면접이 어떤지 한번 정답식으로 모은 답을 한번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느 대학교에서 나왔나요? 이런 거 문제 처음 보는데 막 그래. 당연히 처음 보지. 고등학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대학교에서 보겠어요. 대학교에서 그렇게 면접 난이도 안 없습니다. 생각보다. 결론적으로 교수님 대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교수님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범 답안은 결국 면접 대비반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인천하늘고는 면접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목동 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게. 이게 왜 유리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일고는 가장 지원생이 많은 경기지 학생들이 대폭 감소했고, 그 다음 B가 2개인 학생은 자동적으로 안 넣게 돼요. 왜? B 하나를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B 2개면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김천으로 다 가는 거예요. B 2개 쪽은. 왜냐하면 여기는 3개 과목 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개를 보고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김천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천은 1.7로 올라버리고 북일은 1.2로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북일고는 올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학교에 전화했더니 입학관리부장 전화도 제대로 안 받더라고요. 짜증나서. 당연히 나한테도 짜증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전화를 했으니. 현대정보는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 재정 악화로 인해서 학교 매각을 한다. 이게 울산 쪽에서 돌았어요. 루머가. 그 다음 일반고 전환을 한대더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 사업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재정 악화로 인해서 학교 투자가 이제 힘들대더라. 그러다 보니 학교를 매각하고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라. 이 루머가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측에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 현대중공업 많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임직원 사표도 다 받았는데 이제 뭐 학교도 매각하겠죠.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막 방방방방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사업이 다시 화랑이거든요. 다시 조선이 우리 쪽이 일본, 중국을 누르고 우리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수주가 지금 잘 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연간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우리가 포기하겠냐고 얘기가 돼. 30억이라고 얘기하죠. 돈도 많다고 그랬어요. 30억이 적은 돈인가. 그 다음에 포항제철고는 이것도 경기 지역 학생들이 기피했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포철고가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항상 포철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이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들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목동 지역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포철고를 안 가고 상성고를 지원해버렸어요. 애들이. 희한하죠. 포철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작년에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상산 쪽으로 쏠렸어요. 여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여학생들일수록 이제 좀 앞날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공무원이나 교사나 그다음 의사 이걸 바래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게 많이 내려갔어요. 왜? 이게 우리가 출생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제 임용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사에 대한 수요가 자꾸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니까 공무원 시험은 수십 대 1이잖아요. 경쟁률이. 그럼 차라리 내가 인문계열 성향이 아니고 이공계열 성향이면 한번 의사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상상고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서울 지역 외고. 인문사회계열 지원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외고나 국제고 쪽으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목동을 가자, 뭐, 진명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인문계열 쪽의 지원자 애들이. 그래서 이게 진학 실적에서 자꾸 차이가 나다 보니 애들이 그럼 명덕도 기숙사가 있고 그러니까 명덕에 대한 게 굉장히 좋아진 게 기숙사제도 이게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들이 기숙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굉장히 편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리적으로도 멀지도 않죠. 그죠? 화곡동 있고 여기 있으니까 거리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애들이 기숙사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환상, 어떤
MT를 가는 듯한 환상, 뭐 이런 거. 5일 동안 MT 가는 거야. 월화수목금. 빠르면 금요일 저녁에 나오잖아요. 특별한 일 있으면 토요일 아침에 나오고. 그 다음 집에 오는 것도 편해. 엄마 아빠가 차를 갖고 와. 딱 가면 셔틀 버스가 아니라 셔틀 자가용이 딱 기다리고 있어. 너무 좋잖아,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덕은 아무튼 기숙사 처음에 이제 조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명덕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서울국제고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국제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국제고보다 명덕이 진학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덕을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천고는 광명하고 수원에서 김천고를 많이 지원했어요. 저희 쪽에서도 뭐 지원을 많이 했지만 이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냐면 B가 2개 이상인 학생들, B가 3개, 심지어 4개인 학생이 지원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영수 2개 선택하고 사회과학 선택하다 보니까 B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B가 2개,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김천고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 다음 서울대 진학 실적이 실제적으로 양정권 1.5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여기 안 갈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김천이나 북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이었는데 예전에는 인기가 북일이 좋았어요. 북일이 하나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북일은 들어가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전형도 까다롭고. 근데 이제 김천고는 만만하게 보니까 애들이 갔는데 실제적으로 서울대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김천이나 북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천고는 막 올해도 지원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시 1차 합격자 고기별 실적을 봐도 하나고가 수시에서 2019년에 1단계 합이 68명 이렇게 됐어요. 자, 수시 최초 합격이 2018년 57명이었고 51명이었고 수시 등록이 2018년에 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7에서 51로 된 거예요. 딱 10%만 탈락을 한 거거든요. 하나고는 서울과고 경기고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학교에서는 1차 수시 1차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2차 면접에서 통과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 학교 학생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나? 김천고. 김천고나 이쪽은 어떠냐면 김천고는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 중하위 쪽에 속하는 거죠.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20% 이상 탈락을 해요. 왜 탈락을 하냐면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에 대비해서 비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서울대에서 당연히 뽑죠. 근데 일반 전형의 면접이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수학과학 용계열 같으면 거기에 대한 논술 시험 비슷한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김천고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서 기본기가 이만큼 높은 학생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고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광명 쪽의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학, 과학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양천 지역의 학생들이 개인기가 탄탄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의 학생들을 선호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걔들이 들어와서 1차는 우리가 만들어줄게라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1차 합격은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 2차 합격 넘어갈 때 너네들이 개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학교마다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천고가 생각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뭐 딴 데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학교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면 서울대, 성균관대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이쪽에. 하나고는 학종이 센데요. 하나고의 학종을 어떻게 하냐면 생기부 관리를 교사별로 매 학기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자씩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이게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반고의 교사분들이 저도 이제 가까운 친구가 이제 교사로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학생부 그거 어떻게 다 기록하냐. 잡무도 너무 많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고 선생들은 다 죽었겠다 내가 그래요. 보면서. 왜냐면 그쪽은 관리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200명 정원이잖아요. 근데 200명이 전부 다 전교에서 몇 등씩 한 거야. 근데 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명 전체가 다 대상이에요. 학종 대상이에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400명 정원이 모 학교에서
80명만 관리한다, 50명만 관리한다고. 지금 몇 프로죠? 15%에서 딱 20%거든요. 그럼 누가 더 심적으로 업무 부담감이 많으냐 하면 하나고에서 사실은 업무 부담이 더 가는 거예요. 저는 일반고에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40명, 80명으로 한정을 짓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반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의 비율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하나고가 왜 학종 수시로 확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고는 철저하게 서울대 지향적입니다. 근데 서울대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냐? 8대2의 비율이에요. 수시가 80%예요. 근데 수시가 논술도 없고요. 학생부 교과 내신도 없고요. 무조건 학종이에요. 그게 80%예요. 근데 하나고는 어차피 지균의 대상이 안 돼요. 지역균형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다 가야 돼요. 정시는 20%밖에 안 뽑아요. 그 학교의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서울대에 딱 맞춰서 수시를 80%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서울대 입학 전형이 80%를 학종으로 뽑으니까 학교에서도 80% 애들이 수시로 갈 수 있게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못 맞추는 거죠. 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능 비중도 커지고요. 학생부 교과 내신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타겟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타겟을 맞추면 어머님들이 전부 데모를 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정고나 강서구에서 우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중에서 고대 쪽에 입학 전형을 맞췄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밑에 가는 애들이 50%, 70%가 되는데 그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거 미친 학교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데모가 들어올 거야. 일반고에서는 절대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40명, 80명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와 특목고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고3 담임 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띄웁니다. 이렇게 모여있고요. 연구실에서 띄워가지고 학생부를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상에서 수학에 이게 있는데 보니까 얘가 가고 싶은 게 학원과인데 이쪽에 대해서 좀 부족하더라. 그럼 수학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체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부를 띄우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바에서는 뭐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일부 이걸 사용해서 해요. 근데 일반고에서 이렇게 하는 학교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부장이에요. 연구부장이 이제 끝발이 세잖아요. 진학부장이에요. 진학부장 끝발 세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애들 학생부를 검토를 해보니 얘가 서울대 화공과를 가는데 수학이나 그다음 화학 쪽에서 세부능력 특기상이 제대로 안 적힌 것 같더라. 그 담당 과목 선생님 불러서 김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써주면 좋으니까 이걸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써져요. 니하고 내하고 같은 선생인데 왜 네가 나한테 지시를 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일반고에서는. 거기다 또 정규조라는 암초가 있잖아요. 뭐 정규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오면 일반고에서 무조건 안 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고나 전국권 자사고는 왜 이게 되냐면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최상위권 대학이 얼마나 많이 애들을 진학시키냐 이게 목표예요. 이 자체가 목표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그 목표 있나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을 붙잡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목고 가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그래요. 실제 사례입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가면 공부만 하게 되고 너 인생은 하나도 없어지게 돼. 너는 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식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아무튼 뭐 하나고 교육과정은 그래서 제가 왜 하나고를 샘플로 뜨냐면 하나고가 옛날에 이 교육과정을 짜면서 어느 학교 걸 들고 가냐면 민사고를 들고 온 거예요. 민사고에 가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사고가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가 교육과정을 보면 민사고 쪽에서 사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고가 잘 되다 보니 다른 전국권 자사고와 일반고에서 이 교육과정 비슷한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가 요즘은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샘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고를 보고 있으면
전국문 자사고 전부 이걸 본받아 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학년 무계열이고요. 그 다음 심화, 전문, AP, SAT 이렇게 개설하고 있고 맞춤형 교과, 과제연구, 1인 1논문 작성. 이게 이제 올해 할지 안 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명독 이것만 해도 1인 소논문 비슷하게 해서 2학년까지 이걸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 본받아서 그런 거야.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독서 읽기 작성, 독서 토론, 그 다음에 토론식, 참여식 수업, 영어 AP,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하나고를 가면 영어를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고 가는 애들이 8대2의 비율, 7대3의 비율로 이공계열 성향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가거든요. 근데 정작 다른 쪽 과목도 그렇고 이쪽 과목도 그렇고 원수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후회하는 애들, 특목간 레벨에 있다가 본관 레벨로 일부러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수학과학 해야 되니까. 영어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강도. 근데 실제 그래서 하나고를 들어가고 나니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이 하니까 하나고 교육과정의 제일 큰 특징은 식단이 좋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침에 시리얼, 빵, 우유, 빵, 주스, 견과, 누룽지, 흰밀빵, 계란 후라이, 취나물, 볶음김치 이렇게 나오고 점심은 찹쌀에다 꽁치 추어탕에다 혼저오리 볶음밥에다가 비빔만두에다 부추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저녁은 잔치국수, 돼지고기랑 호박찜, 두부구이, 미나리 초무침, 배추김치, 한도 샐러드.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양념꼬치 어묵에다가 이거는 그래서 하나고에 간 여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돼지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뭐 여기 요가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고 교육과정의 제일 큰 특징은 식당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대국어의 제일 큰 특징은 농구예요. 농구. 나는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상산고나 공주, 하늘고, 김천고까지 이렇게 포함 3개 학교는 애들이 미친 듯이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해요. 하나고도 남학생 애들은 오후 되면 막 미친 듯이 막 축구를 막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외대국어는 축구하는 애들은 별로 못 가요. 그런데 한겨울에 애들이 농구 코트에 가서 이게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농구를 해요. 애들이. 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식당이 좋긴 좋구나. 저 열량이 전부 다 거기서 다 나올 텐데 대단해요. 우리 학원은 CNC 학원에 전국분 자사고 이제 진학 실적을 보면 2017년에 민사고가 2명, 3명, 5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경쟁률이 약해지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경쟁률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경쟁률이 빠졌을까요? 경기 쪽에서. 그걸 우리 쪽에서 잠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2명, 3명, 5명. 그 다음에 상산고 13명, 12명 가다가 21명 됐어요. 왜 21명 됐을까요? 남학생들이 다 합격을 했거든요. 작년 같으면 5, 60% 합격을 했는데 이게 100% 합격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숫자가 100% 합격하는 게 21명으로 확 더블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에 지원할 때가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 12월에 지원할 때가. 이걸 보고 있으면 올해 작년에 이거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야, 거의 공짜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원서를 내가 안 써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그 다음에 이제 외대국어 6명, 9명, 6명이 됐어요. 왜 9명에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퀴즈인가? 퀴즈. 왜냐하면 국제계열하고 인계열이 없어졌거든요. CNC가 영어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인원이 6명에서 좀 중계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늘어난 거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이 6명 중에 자연계열이 4명인가?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로 보면 늘어난 거고요. 국제계열, 인계열 보면 줄어든 거예요. 애들 지원 자체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통합된다고 하니까. 하나고 17년 14명, 13명 비슷했거든요. 근데 올해 거의 더블이 됐어요. 26명이 더블인데 25명이니까 거의 더블이죠. 왜 이렇게 더블로 올라갔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경쟁률이 약해졌거든요. 이것도 경쟁률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블을 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고는 이 경쟁률이 약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헛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헛수가. 이게 굉장히 강했다. 어느 쪽에서 헛수가 없어졌냐면 비목동 지역에서 헛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목동 지역이 강한 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전부 오래이거든요. 이쪽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없어지고 나니 틀림없이 강남은 20%니까 제한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강남 학생들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어디냐면 양천구 목동 지역이다. 3개도 올라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 동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럼 전국권 자사고 가는 게 목동 쪽이 계속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포항제철구는 4명인데 1명도 없어졌다. 왜 1명도 없어졌냐고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인원이 전부 상상구로 싹 흡수가 됩니다. 현대청고 뭐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종 가고 뭐 이것도 크게 차이 없죠. 영주고도 별 차이 없고 북일고는 뭐 1명, 2명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인천 하늘고는 2018년에 3명에서 올해 3배가 늘어났어요. 왜 3배가 됐을까요? 그렇죠. 경쟁률이 약해졌거든요. 경쟁률이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반토막 나고 나니 강남에서 생각보다 인천 하늘고 지원 많이 안 합니다. 그럼 어느 쪽에서 제일 지원 많이 해요? 목동 쪽이에요. 그래서 제일 수혜를 입은 지역이 경쟁률 약화로 인해서 목동 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2배 정도로 올라가야 돼. 6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6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전국 선발이 몇 명이냐고요? 25명입니다. 25명 중에 9명이 CNC 학원에서 붙은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알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뭐 야로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 2018년 5명 김천고 갔는데 올해 12명 더블 이상 나왔어요. 이거 경쟁률 1.4에서 1.7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많이 붙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것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전 같은 북일로 갔던 애들이 한 명도 안 가고 김천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천고 입장에서는 안 뽑아줄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 가고가 총 80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원외고는 작년에 10명에서 8명. 이쪽 인원이 명덕외고로 좀 간 것 같아요. 75명에서 96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경쟁률이 어떻게 됐다고요? 작년에 1.51에서 2.03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30%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200명 뽑거든요. 그 중에 96명이니까 거의 반이 우리 CNC학원 출신이다. 그래서 목표는 150명까지 갑니다.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난리야. 너 부르과 가지 말고 도곡과로 가. 그랬더니 도곡과에서 우리 학원 애들이 많아. 그럼 너 어디 가야 돼? 이런과 가야 돼. 넌 러시아과 가야 돼. 뭐 우리끼리 교통정리하고 정신이 없는 거야. 150명까지 가게 되면 거의 뭐 이제 거기서 그냥 레벨별로 수업하지 않겠어요? 편하게. 그냥 하버드반 모여라. 무슨 반 모여라. 뭐 이렇게 해서 수업하겠죠. 자, 대일외고는 이제 뭐 6명이 올라간 게 좀 희한했고요. 작년에. 이제 3명으로. 이화여고 26명에서 18명. 이화여고를 가야 됩니다. 한가람 왜 가니?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여학생을 붙잡고. 한가람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한가람을 왜 지원하는 거 그랬더니 후드티가 너무 예뻐요. 이화여고도 교복 예쁩니다. 그죠? 캠퍼스는 한가람의 2배 정도 예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 말씀하셔서 한가람고의 2배의 진학 실적입니다. 이화여고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미션 스쿨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한테 프레셔를 안 준다는 거예요. 서울 지역 6개의 외고 중에서 교사들 선호도 1등인 학교, 이화여고입니다. 왜? 학교에서 진학에 대해서 프레셔를 선생님한테 안 주거든요. 그럼 그게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화여고에서 프레셔를 조금 더 주면 진학 실적이 1.5배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서울국제고도 올라갔습니다. 경쟁률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에서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는 작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 13명 됐고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총계 152명. 그래서 올해 총 인원이 232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김천고가 이제 12명 우리가 붙었는데, 그 12명 중에서 서울 지역의 학생, 총 합격생 수가 14명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2명이 우리 학원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5.5% 대 34.5% 이렇게 진학이 됐습니다. 출신 중학교 탑5, 월천, 작년에 이제 신서, 목은, 목일, 월천, 양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올해가 딱 되니까 월천이 그냥 월등하게 1등으로 올라와 버렸어. 월천, 목동, 목은, 목일, 신서, 신목, 신도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올해 신서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신서 목일반을 개설을 했어요. 본관하고 통복관. 왜냐면 프리미엄관 자체가 여기가 이제 신목하고 그다음 월천하고 목운하고 이쪽에 이제 레이싱을 전담을 하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쪽은 본관은 이제 신서하고 목일 학생들이 많은데 좀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통목관도 그렇고 본관에서도 신서 목일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신도림 중학교가 확 올랐다는 거. 10명으로 올랐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양화도 많이 올랐죠. 처음으로 도건이 랭킹에 들어왔어요. 탑10에. 그래서 이제 강서 쪽으로 이제 외연이 자꾸 확대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합격자 대비 합격률 탑5는 이하여고는 어머님들 가셔야 됩니다. 85%. 1차 합격생 대비 합격률은. 김천건 84.6%, 상상고 76.9%, 명특대일 75%, 대원외고 72.7%.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면접 때 위반을 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해서 합격률이 거의 80% 이상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면접 때 위반 강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틱2가 되겠습니다. 이현희 선생님하고 정보 선생님이 76%, 80% 이렇게 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데, 민사고는 특이하게 5명이 전부 다 특목간의 피트 클래스예요. 면접 대입을 따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트 클래스가 사회 철학에 대한 걸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민사고 쪽에 조금 있으면 제가 면접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사고는 특별히 뭐 면접 대입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하면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고 면접문항은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이 제일 특징적인 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봤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 다음에 어디서 찾아봤나요? 수학과 내과학의 융합이 뭐죠? 그 다음 그래프 이론과 내과학이 어떻게 융합이 되나요? 프로젝트랑 내과학이 또 어떻게 융합이 되나요?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게 올해 질문의 특징이었습니다. 전형적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이게 전부 개별 문항입니다. 개별 문항. 학생마다 다 틀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에세이를 썼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소서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에세이 thesis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그 에세이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물어봤을까? 이거 선생님이 틀림없이 영어 선생님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뭐죠? 또 중복되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에세이 쓴 내용이 뭔가요? 그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고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하나고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서울의 전 지역에서 전교 1등에서 5등 사이만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화 중에 전교 1등에서 5등이나 모군의 1등에서 5등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고에서는 200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률도 높아요. 2대1, 3대1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떨어뜨려야 돼요. 딴 쪽에서는 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학생을 가려야 되는 거고 하나고에서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말하는 게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제일 큰 게 뭐냐면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왜?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못 내니까 그런 거예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내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서술형으로 필기시험을 내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지 쓴다, 사지 쓴다는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함정을 파기 시작해요.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데 수학과학 문제를 민사고처럼 못 내잖아요. 영재고처럼 필기시험을 쳐서 네가 문제를 풀어봐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기본은 다 잘 돼 있으니까 실수하는 걸 바라야 돼요. 어떻게? 압박형으로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단점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고나 외대보고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지가 잘못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도 전혀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전부 우수한 애들만 지원하니까. 예를 들면 북일이나 김천에서는 전교 1%도 오고 전교 한 10%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을 편안하게 해서 애한테 장점을 발견하고자 해요. 1% 애가 잘못해가지고 10% 애로 오인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고는 전부 다 2% 내외의 애들만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환경을 편안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똑같아요, 애들이.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죠. 그러면 팍팍팍팍 눌러서 생기부에서도 한점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걸 질문을 해요. 생기부를 보니까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는데 1년 뒤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꼬리 질문도 했겠죠. 그죠? 생기부를 보니까 조퇴감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겠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계속. 그럼 하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면접을 많이. 모의 면접을 많이. 생기부는 어떻게?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고를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외대보고도 똑같습니다. 두 개 학교가. 그래서 만약 두 개 학교를 받으신다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동 쪽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 학교에서 목동에서 이 좋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왜 하나고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고에 생각하기는 모군이나 월천이나 모길의 1등이나 신도림의 1등이나 양화중의 1등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의 1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교 1등은 똑같습니다. 어느 학교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어머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압박형이고요. 탈락자 선별 작업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부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고가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봉사는 연평균 35시간 이상이고 독서는 연평균 20건 이상이에요. 원서 3건이고요. 내신은 98점 이상이에요. 원점수를 보면. 5개 과목 평균하면 전부 98점. 98점 밑으로 있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등하게 행덕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행덕을 쓰면서 월등하다는 표현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월등하지 않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고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합격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진짜 월등하지 않은 애가 있나 있고 한 명 없어요. 2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대보고는 조금 더 어려워요. 본질문 세계가 추가 질문인데 얘가 계대의 불완전성의 정리와 계대의 불완전성의 정리가 뭐죠? 이게 수학적인 정리거든요.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알고리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이 불완전성 정리의 학문적 결함을 말해본다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도 이거 알았는데 이제 뭐 계대의 불완전성 정리 이걸 했다는 건 이거 대학까지인데 애들이 아무튼 이걸 쓰더라고요. 썼는데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외대보고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합니다. 이거 불완전성 정리와 학문적 결함을 말해본다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본인이 했다는 대체는 실험 과정과 하면서 힘들었죠. 그 다음 이건 아니고 본인이 학습했다는 대수의 법칙을 설명하고 그 다음 언론의 정보를 왜곡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을 해보고 그 다음 대선제도와 미국 대선제도의 비교 한국에 영향을 미친 트럼프 공약을 두 가지 설명을 해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 항체 형성 치료제에 사용했다는 인체 면역 과정을 설명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계약론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해보고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을 해보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질문은 이거였어요. 본인이 구성했다는 가속 항체 형성 치료제 이게 뭔가요?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해보고 이 치료제를 구성하게 된 계기를 말을 해보니까 얘가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그 치료제에 사용했다는 인체 면역 과정을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외대보고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죠. 자소서를 갖고 계속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화가 돼야 됩니다. 심화가. 이 툴은 어떻게 되냐면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는 뭐 괜찮고, 명제에서 연역적 방법, 기나적 방법인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그 다음 연역적 명제와 기나적 명제를 어떻게 다른 공부에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계속 넘어가나, 계속. 그래서 네가 실수할 때까지. 압박, 자소서 문항에 대한 심화, 그 다음에 연계 영역을 항상 물어본다, 외대국어는. 그러니까 내가 A를 말하면 A가 영향을 받는 다른 영역에 대한 걸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외대국어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외대국어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통문항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개별문항 들어가니까 더 힘들게 나옵니다. 외대국어는 평균이 97점 정도 나왔어요. 뭐 하나구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97이나 98이나 뭐 차이 있겠어요. 그 다음 전학년 봉사 연평균 35시간, 독서 18건, 원서 2건. 그 다음 이것도 월등하다. 그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월등. 그 다음에 상상구 면접 문항은 창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왜? 경쟁률 1.1대1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다 붙었어요. 면접은 어렵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과학부 면접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과학부 면접. 상상구는 창의융합 문제가 수학과학을 융합하는 건데요. 항상 과학부 면접하고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 면접을 준비한 학생은 굉장히 유리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학생이 2대1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 구성과 맨 마지막 자리에 오류 검증 번호를 구하는 식. 그래서 문제가 요거 별표를 구하고 A, B, C, D 중에 골라라. 체육선수를 꿈꿔. 막 이런 막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상상고는 어떤 학생이 가는가? 수학과학 지식에 대한 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고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준비했던 학생, 비슷한 학생을 원해요. 거기다가 독서에 대한 게 뒷받침되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이 주로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공대하고 카이스트. 근데 애들이 전부 90% 이상이 의대를 원하더라. 뭐 올해 수시로만 70명이 붙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시가 아니고요. 그럼 수시 곱하기 2 정도가 정시로 나오거든요. 그럼 올해 아마 의대 쪽 중국 포함하면 2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상상고 쪽은. 그 해답보다 가정을 원하고요. 독서가 중요하다. 그 상상고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이제 방문해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수시에 애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의대도 서울의대를 학종으로 관련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철저하게 포스텍도 그렇고 카이스트는 90%를 학종으로 뽑고요. 포스텍은 100%를 학종으로 뽑거든요. 그쪽으로 애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너무 상상고가 수능에 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수시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수시에 대한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학생 평균입니다. 남자는 뺐어요. 다 합격했는데 뭐 볼 필요도 없고. 여학생 내신 평균이 98. 5개가 뭐야. 전학년 봉사 상상고가 더 높아요. 전학년 평균이 연평균 따져보니까 48시간. 근데 독서가 하나거나 외대국어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연평균 8건, 원서 1건. 그 다음 이것도 월등. 이 세 개 학교는 무조건 월등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늘고도 그렇던데. 민사고는 영어 면접 문항이 뭐였냐면 완벽주의에 관한 제시문이 A4 한 장 분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시간을 5분을 주고요. 제시문을 요약해봐라.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게 어떻게 사회에 발현되고 있나. 영어로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민사고 지원 동기 이런 거. 사회는 뭐냐면 사회 영역을 선택한 학생. 문화사회주의는 뭐고, 예시가 있으면 말해주고, 세계화 시대에 문화상대주의가 필요하니, 그 다음 문화상대주의를 너무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 문화상대주의, 문화사회주의 어떻게 해당되니. 그러니까 사회 쪽에서, 그 다음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본인 의견을 묻는 것도 나왔어요. 성리학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을 나오고. 사회는 암기적인 지식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민사고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철학과 의견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나 그걸 원합니다. 자, 인천 하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이게 제시문입니다. 내용이 짧은 지문이 3줄 나왔고요. 소크라테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는 다수가 지배했을 때의 폐해다 라는 내용이 짧은 지문 2줄이 나왔고요. 그 다음 가장행렬 그래프가 나오고 신생아의 사망률에 대한 게 나오고 목초제가 있었다는 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 흡해야 된다는 내용의 영어만 합니다. 영어만. A와 B의 내용을 가와 나와 다에 적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라. 하늘고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면접을 하고 나오면 애들이 전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한 명도 자신있게 나 잘 봤어요 라는 학생이 없어요. 이 학교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항의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면접 잘 봤는데 떨어지면 항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하늘고는 하고 나면 전부 죽을상을 해서 다 나오게 되고 합격하게 되면 합격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같이 못난 학생을 뽑아주게 된다. 나는 진짜 운이 너무 좋았어. 너무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올라가요. 굉장히 좋은 효과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늘고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왜 9명이 갈게요? 특목관이거든요. 특목관은 토플 수업이고요. 토플은 토론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발표를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지문을 수학과학부터 인문사회까지 다 읽게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걸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면접 대비반에 가서 2, 3개월 해서 갑자기 지식이 늘어납니까? 절대 못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면접 대비반 스팟하는 효과는 있어요. 자소서를 쓰는 스팟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천 하늘고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평소에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평소에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세계 학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 과학고 영재고를 바라시다가 안 되면 내가 하늘고를 가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실패를 하냐면 이 면접 유형에 적응을 못하게 돼요. 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의 50% 정도는 특목관에서 본관으로 레벨 내려간다니까요. 본관 레벨은 수능 시험에 강하고요. 학교 내신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쪽에 토론이 없습니다. 리턴에 강한 거죠. 지필에 강한 거죠. 근데 이거는 수행에 강한 그런 형식이에요. 왜? 이 학교들의 특징이 전부 수행이 강해요. 수행이 셉니다. 그런데 수행만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을 발표, 정리,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테스트를 다 해보는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민사고는 사회계열 공통질문, 현재 사회 이슈를 얘기를 하고 꼬리 질문 얘기하고 영어 사회는 수없이 토론학습이 중요합니다. 민사고 합격은 항상 내신보다는 자소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사고를 지원한 학생들 어떻게 되면 보통 B가 하나, 두 개 정도 있어요. 올해인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1학년 1학기부터 내신이 쭉 가다 보니 그 중에 한두 개는 기타 과목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다운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사고에서 B 서너 개 이상이지 않으면 안 떨어뜨릴 것 같아요. 1차에서는. 그럼 2차로 붙이고 나서 면접에서 가늠을 할 거다. 민사고에서는 특징적으로 생기부에서 뭘 많이 보냐면 세특을 중요시해요. 행특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특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 면접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내가 생기부가 비록 조금 안 좋고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내가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그러면 민사고는 합격을 합니다. 국영수예요. 딱 민사고는 국영수입니다. 인천 하늘고는 사회계열 공통 질문이 나오고 법, 경제, 과학, 윤리 항상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자소서를 수술한 풍부한 배경 지식, 생계고는 자신만의 활동이나 학습, 탐구 내용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인천 하늘고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면접의 점수의 편차가 커요. 그래서 그걸로만 가늠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는 내신 평균이 조금 각계로 나와요. 95에서 98 능력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독서 봉사가 다른 학교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2학년 봉사 시간이 연평균 따져서 45시간 정도 나오고요. 이게 왜 2학년 봉사라고 제가 적었냐면 1학년 때는 대부분 하늘고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봉사 시간이 15시간, 20시간 이렇게 돼요. 근데 애들이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하늘고에 꽂히기 시작해요. 그럼 봉사하고 9417 차량을 빼달라는 그 다음에 독서 연평균이 18건인데 원서가 3건. 요즘 모든 학교에서 원서를 다 읽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월한 혜택이 아니라 우수한 혜택이에요. 우수한 혜택. 현대청공고는 참고 삼아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청운고는 독특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수학과학적, 융합적인 문제를 지문식으로 항상 봐요. 그래서 상상구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충남 이남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청운고입니다. 충남 이북 쪽으로 이렇게 경상도 이쪽으로는 상상고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 청운고가 제일 많이 의대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그쪽에 있는 어머님들은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 공통문학 수학적 사고력을 얘기를 하고요. 자소서기보다 개별문학, 여기도 생기부보다는 면접을 많이 봅니다. 확실히 면접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향이 있다. 포철고는 공통질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철고는 공통질문이 항상 인문사회계열 쪽 성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포철고는 생기부를 많이 봐요. 면접보다. 면접하고 생기부가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딴 쪽에서는 면접 비중이 많이 쏠리는데 이쪽에서는 공통문항 점수가 낮고요. 그 다음 생기부에서 항상 모범생 스타일을 봐요. 모범생 스타일. 그게 어떤 형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무단지각, 무단결석이 있으면 죽음이다. 절대 안 뽑죠. 이쪽에서는. 자, 김천고는 공통질문 지문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 공통질문 2에서 큰 주제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 개별질문. 김천고는 특징적으로 이 공통질문 2개, 1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여기서 결정을 해버려요. 공통문항 비중이 올해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 논리적 추론 능력과 자소서 기반의 개별문항 이쪽에 대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생기부에 대한 거는 이제 3개 과목으로 줄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천고는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머님 중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1학년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2학년부터 관리만 해도 김천고로 가고 김천고는 어느 쪽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 서울공대하고 성균관대 공대에 특화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김천고는 갈 수 있다. 못 가도 그만해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됐죠. 일반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자, 대원외고 앞으로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자신이 주도학습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했던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파실험을 왜 적었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소서에서 파실험을 했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설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가설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 과학 토론과 일반 토론의 유사점이 뭔지, 그 다음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인권과 그걸 읽고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이 뭐가 틀리냐, 그 다음 우리나라 부족한 복지제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원외고도 전교 1에서 5 사이만 옵니다. 대원외고가 자소서에 대한 게 질문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질문의 이 수준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 없어요. 굉장히 재미난 학교인데요. 그렇게 확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대원외고도 실수하는 것만 기다려요. 실수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외고의 특성이 그렇게 팍 하나고처럼 들어가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선행영역 평가 보고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난이도가 하나거나 다른 쪽처럼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원외고는 특징적으로 다 비슷한 애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기만 해요. 면접 때 일반이 제일 필요한 학생이 대원외고예요. 우리 목동에서도 대원외고 가는 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비에서 한 20등권이야 대원외고 지원하겠습니까? 명덕가거든요. 대원외고는 1에서 14예요. 목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를 안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소서 항목별 심화지식을 학생다운 자소서. 학교에서 제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막 그 앞에 그 양파 실험을 이런 거 한마디로 꼭 뭐예요? 네가 진짜 했겠니? 그러면서 왜 대원외고를 지원해? 과거로 가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조하는 건 학생다운 자소서.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떤 학생들을 보면 서울대 가도 될 만큼 자소서를 썼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진짜 이런 실험을 했나?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수학과 영어와 사회에서 다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다 갖고 있을까? 진짜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소서를 잘 썼어요.
대원외고에서 똑같은 의심을 하는데 다른 학교보다 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신 평균은 96입니다. 5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1개 과목을 안 뽑았어요. 대원외고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수학, 과학도 잘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 내신 평균을 5개 과목으로 뽑아도 96이 나와요. 그 다음 전학년 봉사 시간이 연평균 31시간이고요. 독서는 16건입니다. 원서 2권 정도 들어가고 여기도 항상 월등하다는 행터 표현이 들어갑니다. 월등하다. 명덕외고는 면접이 대원외고보다 어려웠어요. 자, 영어 수행평가 준비한 사례를 잘 설명해봐라. 이런 건 괜찮은데. 원더라는 책을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영어로 말을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애가 쇼크 먹었겠죠. 원더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상적이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영어를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하면 돼요. 그 인상적인 기풀 지금 영어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생이 질문을 하면서 그 원더라는 책을 읽고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몰라요. 그 선생이 원더라는 책도 안 읽었을 뿐더러 이 애가 말하는 게 원더에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300페이지 되는 책에서 어떻게 그 한 구조를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말한 거를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면접이 명덕외고는 올해가 특히 압박이 나왔어요. 절대 쫄면 안 된다. 근데 애들이 참 자소서를 너무 잘 썼어요. 스위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위스의 다문화 정책이 뭐고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이 뭔지 비교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독일어과 관련인데 독일의 교육이 좋다고 막 그랬더니 독일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또 물었어요. 자, 그럼 수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점, 심리학 관련 테드 주제 3가지와 간단히 설명해봐라. 명덕외고의 질문 특징, 생기부 학술 관련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 다음 당연히 자소서 항목별 심화지식이냐. 그래서 명덕외고는 면접 때 입한 학생들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봤더라. 그 다음 내신 평균은 좀 떨어져요. 3개 과목으로 해서 93. 그 다음 전학년 봉사 연평균 25시간. 독서는 연평균 13권, 원서 2권. 분야별 우수한 행동. 이게 분야별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특히 영어를 잘해요. 사회를 잘해요. 국어를 잘해요. 이런 쪽에 분야별로 되어 있는 우수하다는 행터 표현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명덕외고도 편차가 좀 심해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은 전교에서 몇 등을 1등에서 5등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이 있고요. 목동 쪽 같으면 전교에서 한 30등 이렇게 되는 학생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3개 과목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수학이 80점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이 80점대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명덕외고 간 거예요. 선택 잘한 겁니다. 왜 신목고에 가서 영어,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목동고에 갔더니 여학생들이 눈에 불 켜고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뭐하러 경쟁을 해요? 수학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못하는 애들이 이화이고 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편하잖아요. 내신 평균이 딱 나타납니다. 대원외고 수학 평균은 91점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명덕외고는 88점대입니다. 이화외고 71에서 73이에요. 딱 거기 차이가 납니다.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서울대 가면 되는 거고, 연대 가면 되는 거고, 고대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목고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특목고는 내가 잘하는 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특목고예요. 수학과학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게 영재고 과학고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걸 특화시킬 수 있는 게 외국어 고등학교예요.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학은 보조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수단으로. 특징이 뭐냐면 외국어는 수학 못하고 싫어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수학과학을 좋아하는데 내가 왜 외고를 가요? 영재고를 가든지 과고를 가든지 아니 일반고를 가지 차라리. 안 가게 되잖아요. 외고는 수학과학 못한다고 막 내가 외고를 가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 외고를 가야지 내가 그래요. 특기자 전형 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교는 외고밖에 없어요. 일반고에서 무슨 특기자 전형을 합니까? 특기자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가 연대학 고대잖아요. 언더우드 있잖아요. 연대에서. 그 다음 국제계열로 고대에서 뽑잖아요. 그거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말은 학종이지만 실제로는 특기자예요. 그걸 외고 빼고 딴 학교에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작년부터 이제 좀 기조가 바뀌었는데 이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서울국제고가 올해 어렵게 나왔어요. 이것도 보면 본인이 영어 원서와 영시를 읽으면서 인간 내면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인간 내면에 관련된 본인이 쓰거나 적은 영시 2개를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영어로. 야, 이 학생이 내가 감독하다고 그랬어요. 영어 원서와 영시를 읽으면서 딴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을 생각했어요. 와, 완전 철학을 했다, 철학을 했어요. 인간 내면에 관련된 본인이 쓰거나 적은 영시 2개, 뭐라고 얘기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영시를 썼다는데 어떤 영시를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얻은 인문학적 지식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다른 분야에 연관 지을 것인가?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외교 문제 2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서울국제고가 예년보다 올해가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서울국제고도 면접 준비 잘해야 됩니다. 면접 시간 6분이에요. 질문 3개. 자소서 영역 면접 문항이 나왔고요. 자소서에 몇 걸 물었어요. 그 다음 자소서 연계는 심화 지식을 물었고요. 그 다음 생기부 진로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결론적으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국제고도 비슷해요. 3개 과목 평균 93점대고요. 전학년 공사는 40이죠. 이게 올해의 특징적입니다. 서울국제고가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마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 학교생들의 생기부가 수준이 질적으로 올라가버린 것 같아요. 밑으로 간 학생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독서가 모든 학교에서 10권 밑으로 읽은 학생이 없어요. 상상고 빼고는. 독서가 외고나 하나거나 외대고나 전부 최소한 12권, 15권이에요. 학년별. 그 다음 원서가 전부 2권에서 3권. 여기도 월등. 월등입니다. 분야별 우수는 어디에? 명덕이에요. 서울국제고는 월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과목이 다 잘했다는 애들이. 그럼 전 과목이 뭐예요? 수학과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국제고는 수학과학을 명덕외고보다 잘해요. 애들이. 잘해요. 자, 대일외고는 또 앵무새 죽이기 원서를. 애들이 앵무새 죽이기가 뭐 갑자기 바람을 불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모킹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영어 단어를 어떻게 찾았는지 사전을 사용했다고 그러고 무슨 사전을 썼고, 그랬더니 사전 이름이 또 뭐야? 이렇게 뭐. 아무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실수하는 그날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낙관론자, 비관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여고 이걸 보시면 좀 편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팝송으로 영어 공부할 때의 장단점과 책을 읽고 알게 된 독일의 우수한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학수법이 어떤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문제가 검찰 내부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유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 그 다음 Q&A 노트는 어떤 식으로 돼요? 조금 이제 이화여고는 세별적으로 들어갔어요. 뭘 잘한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니 학습법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작년에 명덕외고가 이런 유형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화여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외고 국제고의 새로운 흐름은 합격자 생기부 질적 형성이 됐고요. 면접 통칭률이 강화되고 자연스러운 자소서를 많이 학교에서 쓰는 거 좋아요. 서울대 스타일의 자소서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학생다운, 그 다음 자기가 진짜 한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자소서 기반의 계열 질문, 정권 자사고는 그 다음 생기부 영향이 좀 감소가 됐고요. 창의 융합 상무형을 좋아하는 학교는 상상고, 청문고 이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외고 전문권 자사고 입시 대비권은 일단 자기가 적합한 계열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외고를 가는데 나중에 의대를 가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난리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적합 계열이 먼저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주요 과목을 심화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자소서 생기부, 모의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 대비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든지 엄마하고 하든지 아빠하고 하든지 모의 면접의 과정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승인하고요. 2020년 때는 어떠냐면 내신하고 행탁 독서 이게 자소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걸 학교에서 굉장히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수준이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자소서 작성을 기록 전 지금 이제 중3 학생 같으면 이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학년학기 활동 키워드가 뭐 학습에 대한 건지 뭐 지적 호기심에 대한 건지 동기, 에피소드를 써야 돼요. 활동을 할 때마다 이걸 써놓으면 기록 카드를 해놓으면 자소서 쓸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록 장식. CNC
제가 있는 입시연구소에서 다중지능검사를 해서 적합계열과 성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택과 생기부 학습관리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CDP 선생님들이 지원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생기부하고 학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관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하면 3, 4개월 간격으로. 그 다음에 면접 대비반은 최종적으로 이제 올해 같으면 뭐 5월부터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학교별로 자소서 작성을 하고 모의 면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CNC학원의 입시 대비 시스템이 3개로 되어 있다. 입시연구소, CDP, 면접 대비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뭐 걱정들 많이 하시겠지만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 결국은 성공한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보게 되겠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명적어, 과거, 하나국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입시 대비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